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당직 판사라고 하죠. 조금 전, 그러니까 1월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제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기피 미스터리 이거를 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의문이죠. 그러니까 서부지법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그 중에서 이제 판사 쇼핑 얘기가 나왔는데 15일에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그 이후에 언제 구속영장을 쳐서 누가 영장 심사를 할 것이다 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한 쇼핑을 하고 디데이를 잡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철저히 서부지법부터 그 다음에 영장판사까지. 지금 차은경 판사라는 사람은 영장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15일에 만약에 체포를 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아마 주말 당직 판사가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계산을 했겠죠. 또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이순영 영장전담 판사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좀 곤란하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파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아마 이런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공수처가 그 철저히 계산을 해서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과 서부지법에 있는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민주당이 추천했을 정도니까 그건 없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간 커넥션, 이 의심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이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딸랑 한마디 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검찰, 공수처, 경찰 세 군데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수뇌부로부터 자기들 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받아가면서 메모를 했다, 이런저런 어마어마한 그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더 이상 증거 인멸할 게 뭐가 있죠? 왜냐하면 과거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판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다 증거가 수집됐다, 그래서 기각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야말로 증거가 다 수집된 거죠. 인멸할 증거가 어디 더 있나 싶을 정도인데, 여하튼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려가 된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러면 진짜 증거인멸을 할 게 있어야 우려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고. 자, 우선 이러면 이제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재작년 9월이죠 벌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그때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우의증교사가 뭡니까? 우의증이라는 게 증거를 조작한 게 우의증 아닙니까? 조작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 이게 증거인멸의 아주 대표적인 악성 그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의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영장을 기각했는데,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실제 그걸 한 사람은 기각되고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는 게 이게 형평에 맞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다. 저는 이게 유권자들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욱더 서부지법과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중앙지법은 우의증, 이른바 증거인멸, 이게 소명이 된다고 하고서도 기각을 했는데, 증거인멸이 우려가 된다는 것만 가지고 구속을 한 서부지법과 비교가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은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건 공권력, 우리가 제도화된 공권력에 의해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뭐 구속적 부심 뭐 가능하죠. 그러나 뭐 그건 어떤 법적인 절차고, 뭐 서부지법이 결정해 놓은 거를 아마 중앙지법이 뒤집는다? 글쎄, 그럴 가능성은 뭐 별로 없다고 봐야 되죠. 자, 이제 윤 대통령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수용자들하고 같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이런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 검사를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미결 수용 수의, 그걸 잊게 되고 수용자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머그샷, 수용자 그 일종의 증명사진 비슷한 거를 찍게 되고, 미결수 수용동 독방, 흔히 독방에 이제 그 갇히게 되는데, 거기는 뭐 매트리스하고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뭐 변기, 세면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당시 3.04평짜리 독방에 있었습니다. 요게 아마 10제곱미터 얘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공수처가 수사를 10일, 10일 요렇게 할 수 있어요. 20일간 수사할 수 있죠. 근데 공수처는 검찰하고 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수처에서 10일 정도 수사를 하다가 이제 설 전이겠죠. 이제 오늘부터면 설 전에 이제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좀 보강 수사를 해서 아마 이제 오늘부터 20일, 그러면 뭐 2월 한 뭐 8일 뭐 이때쯤 될 텐데, 그 즈음에, 그러니까 2월 5일 전후에 아마 검찰에 기소를 하게 될 것이다. 구속 기소를 하게 될 것이다. 요렇게 이제 그 대충 일정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재판은 그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하지 않았죠. 진술 거부가 아니고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대통령이 진술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처음 그 소환돼서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를 간단하게, 그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가 아니고 아예 진술을 하지 않았다. 진술을, 이 수사를 안 받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수사권이 있는 기관의 수사를 받겠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뭐 객관적으로 공수처도 수사권이 있다, 뭐 이게 이제 법원의 그 얘기인데, 법원 내부에서도 사실은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내부 게시판에 그런 글도 올라왔다고 하죠. 제가 아는 그 전직 법관, 전직 판사들, 뭐 제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 수사권이 없다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정리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현재 이제 좀 젊은 판사들 축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 직권남용, 공수처나 검찰이나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 수사할 수 있다.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주객전도죠, 주객전도. 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훨씬 덩어리가 큰 건데 직권남용은 훨씬 작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수사하다가 이게 나왔다. 우선 사실하고도 다르고요. 아니 처음부터 직권남용 수사했습니까? 처음부터 내란 혐의 수사했지. 그러니까 사실과도 다르고, 그 다음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그러므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과 공수처에는 없다. 이게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지금 법원에서 뭐 그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야 뭐 법률적 논쟁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재판에 가서 다퉈지게 되겠죠. 수사권 없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이제 진술을 안 했는데, 검찰로 열흘간 넘어갔을 때도 과연 진술을 할 것이냐. 검찰은 윤 대통령의 친정인데 그것도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엔 검찰에서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의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진술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이만저만하다.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겠죠. 아마 검찰에 가서도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다 하는 설명은 하겠죠. 그러나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수처나 검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안 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와의 관계인데 당연히 이 재판은 헌법재판소 탄핵심리가 끝나기 전에 이 재판이 먼저 끝나는 1심이라도 먼저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뭐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럼 이제 헌법 제84조 그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내란 혐의니까 아마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되는데 글쎄 법원이 그 재판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전직 대통령이 되니까 그럼 재판을 계속 이제 받고 뭐 이제 재판 절차에만 임하면 되겠죠. 대신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와서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는 사퇴 압박을 거세게 하겠죠. 근데 좀 딜레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한 게 며칠 전이거든요. 딜레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란 특검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빨라도 2월 5일 전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후까지 이 내란 특검법은 출범을 못 합니다.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더욱더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최상목 대행이 공포를 하더라도 그래도 2월 5일 전후까지는 내란 특검법은 출범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내란 특검법이 결국 출범을 하더라도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하더라도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해봤자 기소도 못한다. 기소가 이미 돼 있는데 그런 내란 특검법은 무의미하다. 그럼 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계속 주장을 하느냐? 그거는 정치 공세다. 특검법이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 이제 자기네들은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특검이 기소도 못할 내용을 조사해서 계속 언론에 발표를 함으로써 여권 윤석열 대통령을 그 당원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 도구로 특검을 쓰겠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뭐 특검에서 무슨 내란 혐의를 수사해서 기소는 못하니까 한 번 한 걸 어떻게 또 합니까? 이런 점으로 본다면 이번 이 내란 특검은 완전히 민주당의 정치 공세용이고 무의미하다. 결국 112억이 든다는데 이 특검에 112억 원의 그 특검 비용을 낭비하는 거다. 이것도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 아니 뭐 효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특검을 지금 하겠다고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쓸모없는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국민들이 그 이 사태를 봐가면서 참 민주당한테 국민 세금 112억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자기들의 정치활동 도구로 그거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이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